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거무름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참되신 사랑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130절 119편 130절 한 절입니다. 지난번에 한 건데 다시 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참 하나님의 말씀 조금 객관적인데 객관적인 그 위치에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록물이거든. 기록물. 지금 여기에 표현하는 것도 시편에 표현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 말씀이 이랬다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미 있는 말씀을 율법이다, 율례다, 규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주의 말씀을 연다. 주의 말씀을 연다. 어떤 내용일까? 주의 말씀을 다양한 어떤 경험에 준해서 나타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다 하고 말은 못합니다. 근데 그런 느낌은 다 가질 수가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사람에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다 이것이 가능하다. 왜? 2012년이니까 2012년이 지났으니까 또 왜? 예수님이 오시니까 2000년 전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했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지금 얼마 남지 지난 세월 오신 것보다 훨씬 적게 남았다. 그럼 분명해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가깝다. 가깝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이 내용을 왜 일반 사람들이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는요. 그런 어떤 범위를 제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능하다. 뭐 기자들만 시편 기자들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얼토당도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가능하고 무당도 가능하고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 가능은 한데 한다는 거는 다르다. 가능한 거는 못할 게 없어.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 성령님이 하신다고 한다면은 사람이 이랬다 판단할 거 못해요. 다 가능하다. 주의 말씀을 연다. 이거 경험 없는 사람한테 또 이런 거 가지고 사실 설명이 설명으로 힘든데 이건 경험으로 되거든. 경험을 하면 연다 사고 하면요. 저분 자꾸 연다 사는데 그러니까 나도 되겠다. 나도 옛날에 그 gem이 그런가 봐. 다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들었고 생각해갖고 내가 지금 현장에서 일어난 일 갖고 옛날에 연다는 말이 있었는데 절대 그래갖고는 안 돼요. 그거 여는 것 자체를 현장적으로 경험을 해봤어야 과거에 있는 내용 갖고 지금에 있는 지금의 연다 하는 말씀에 연결되는 거지. 연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나중에 그 말씀이 연다는 건가 이건가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건 아주 직접적인 경험. 그러니까 설명은 안 되고 경험에 의해서 이건 공감되는 사람만이 나타나는 건데, 이제 오늘 여기 이제 이런 내용이 역사를 가지고 역사. 역사를 교육을 우리가 적게 시켜가지고 역사를 교육을 적게 시켜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있는 중에 노동시장의 경직성, 노동시장 경직하는 거하고 역사 문제하고 뭐 관계 있느냐. 근데 이것이 너무 관계가 있는데 역사에 대해서 연결 안 했다는 거지.
그러므로 지금 주의 말씀을 연다라는 것은 어쩌면 지나간 역사,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이미 지나갔는데 이 지나간 역사가 과거에 있었던 여러 일들이 하나님의 하신 것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그것을 다시 내가 받아들여서 그때 한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할 때 주의 말씀을 연다 하는 어떤 비추어지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 한 방편이기도 하죠. 그런 내용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특별히 교육이라는 것 통해서 교육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을 내서 사실을 알게 되어져가지고 그것을 지식이 돼가지고 내가 뭔가 일을 할 때 나도 모르게 교육된 것이 연결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내가 일을 한다. 이제 그런 것은 하나의 연다, 안목이 있다, 열었다, 이런 거 표현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 지나간 걸 내가 지금 역사 자체를 끄집어내서 그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내 이력도 마찬가지, 내 과거의 행적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행적이 그냥 지나간 거였는데 그때 그 행동이 이런 건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건가? 즉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내한테 연결할 때 주의 말씀을 열무로 한 그것 자체를 내가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일에게도 관계되고 인류의 역사에도 관계되고 국가의 역사에도 관계되는 지나간 것을 다시 회복해서 지금의 현장으로 비추면서 그러면 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미래까지 연결해보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이렇게 일직선으로 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내가 자세를 가질 때 그것은 하나의 열무로 하는 자세에 들어간다는 거죠. 노동시장의 경직이라, 노동시장의 경직. 그래서 역사가 재해되기 때문에 역사가 재해된 거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이라는 거하고 어떤 연결이 있느냐, 즉 인간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2012년 이전에를 통해서 모든 인간은 구조화가 되어 있어, 구조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그냥 구조화라는 것을 개념을 연결 안 했을 적에 일반적으로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렇고 다 인간이라고 부르는 보편적인 내용에서 인간이지만은 2012년을 딱 기점을 해갖고 그 이전을 엄격하게 구분하면은 역사 부분을 몰라왔던, 그리고 노동시장에 뛰어드는, 노동시장 현장, 노동 현장을 막 달려드는 그 모습은 바로 인간 자체가, 인간이 구조화돼가지고, 인조인간, 인간에 의해서 구조화된 인간, 그 내용을 가지고 노동시장에 뛰어드니까, 노동시장이 가면 갈수록 융통성이 없고, 딱 정해진 대로 딱딱딱 이빨에, 탁탁탁 이빨 맞는 식으로 딱딱 되지 않으면 절대 일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 인생살이 엄청난 참 복잡한 이 내용을 개인이 어떻게 풀려고 말이야. 바둑보다는 더 어렵다는 바둑도 딱 자기 위치에 딱딱딱 놔야 이게 어느 정도 흘러가지. 내용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바둑을 둔다 그럴 적에 아는 사람이 백발백중으로 그거는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그 구조하는, 내가 위치에 딱딱딱 놔야 되는, 자기 정해진 자리 딱딱딱 놔야 되는데, 인간이 한계가, 능력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구조화되니까, 자기가 있는 환경에서 자기가 또 해야 될 행동에서 정확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구조화가 되어 있대요. 바둑 돌처럼 구조화되어가지고 딱 정해진 자리 거기만 딱 들어가려고 하지 그 외에는요 생각도 못하는 그런 구조화가 되어 있다. 2012년까지 그랬는데 그럼 구조화된 것으로 끝나면은 더 좋아진도 2012년 이후로는 그럼 좋아졌느냐? 제품인간이란 제품인가? 전 더 나빠진, 인간에서 차츰차츰 멀어지는, 인조인간이랄 때는 그나마 그래도 인간이 행세를 나름대로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제품인간 되면서, 참, 제품처럼 인간이,
그렇게 취급당한다 이런 뜻도 있고, 이거는 뭐 앞으로 사람들이 부르기 나름이겠죠. 참 그런 말을 좀 불러야 되겠죠. 1차 산업도 산업혁명도 뭐 없었는데 1765년 산업혁명에 가자. 그리고 또 1차를 그걸 1차로 부르자. 2차는 어떻고 3차는 어떻고 그 4차 산업이다. 지금 저 그렇게 말하고 1차 산업, 2차 산업 이런 거 구분할 거 없으면 농업은 어떻고 공업은 어떻고 근데 농업 한계는 공업은 이런 거고 또 서비스업은 어떻고 그것도 뭐야 저 지식 인터넷 관계는 어떤 거다. 이 제안하는 이렇게 제안해가지고 산업이다 하는 이 전체가요 하나의 구조화 되어지는 요소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거 모르면은 그런 대화를 하면서 니 모른다 하면 그러면 제외되는 거죠. 그러면 제외되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모르는 사람 취급이 되면서 마치 물건처럼 제품처럼 따로 이런 무리가 굴락굴락 이루어서 그런 무리만 별도로 이제 관리되어지는 요소를 나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품인간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 나이 들어가지고 옛날에는 나이 들면은 부모님 나이 들면 다 자녀들이 복양하는 쪽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이 들면은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것도 다른 어떤 입사기관에 요양기관이면 요양기관 아니면 나이 드는 사람만 모아서 사는 어떤 장소에 보내가지고 자기들은 부모리에서부터 떠나려고 하는 이런 내용도요 일종의 저기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제품 아니라고 뭐 변명해봐야 소용없어요. 누가 변명해줄 사람도 없어요. 어린 애들 육아도 옛날부터 뭐 한 명이 태어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귀하고 귀한데 근데 어느 날 미혼모들이 많아지고 아이들을 길러갖고 막 버리고 이러니까 그거 나중에 보니까 또 옛날에 쓰레기 버리는 함처럼 옛날에 연탄 재버릴 때 그런 게 있었거든. 그 아이를 여기 이어주세요 하면서 애들 쓰레기 버리듯이 이렇게 톡 집어여면은 바트 안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게 버린 아이구나. 그래서 메모 적에 있는 메모가 된 A 내용만 가지고 그 아이에 대해서 전체 이력이 나타나는. 그럼 그거 뭐 구조화 되기 전부터 나오는 거고. 나이적으로 볼 때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이나 현재적으로 볼 때 위치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벌써 인조인간에서 지금 제품인간 넘어가는 이 정상이 모든 현장에요 굉장히 많이 곳곳에 있어요. 그걸 전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아직까지 인조인간이 자체도 아직까지 말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인간 자체를 말 못해서 그렇지 2012년 딱 찍어서 인조인간을 하고 딱 꺼나면은 그때부터는 전체가 나타나는 현상이 제품인간에 대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12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 현재적으로 구조화로 된 인조인간에서 이미 떠나서 내가 제품인간이란 이것 자체 인식하는 거요. 이걸 받아들이는 것에도 이건 그 사람에게 엄청난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 못한 능력의 어떤 시발점으로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인정을 해요. 이 개인의 삶을 제한하는 이런 어떤 요소에서 제품인간이다, 인조인간이다 이런 데서 우리가 탈피해서 인간이 되려고 했나요? 인간을 회복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의 능력에 어마어마하게 있는 이 능력 자체에 대해서 이게 구조화된 것에 따라가지 말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없으면은 한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없으면은 부모가 나를요 관리를 못합니다. 나를 어떻게 양육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출산이 안 돼요.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만 해도요 인간 자체가요 그 부모에게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내한테 넘어오는 거라니까. 부모로부터 또 부모로부터 결국은 내 한 사람의 존재가 부모의
가장 높은 자리에 들어가고 제일 처음에 자리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이 자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인간의 능력, 내 개인의 능력. 그것을 우리는 제품인간에서 인조인간으로 가고 또 인간으로 간 자리에 내가요, 어떤 기본적인 요소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네. 하나님. 사람이 나를 제품 취급하고 사람이 나를 구자시키는 이것에서 내가 떠나야 된다. 이것에서 인간의 능력이 대단한 존재다. 사탄조차도 내가요, 이길 수 있다는 게, 사탄이 능가한다. 사탄이 능가. 뭐 싸워서 뭐 누가 뭐 녹다운시켜서 이기는 게 아니고, 사탄의 접근을 내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요소가 개인에게 있어요. 안 써서 그렇지. 그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남녀. 한 사람으로서는 뭔가 부족하고 자꾸 실수하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있으면요, 아주 강한데, 그 두 사람이 남녀로서, 가정으로서 자녀를 낳는 가정이래. 자녀를 낳는 가정. 내가 태어나는 것에는 분명히 부모가 있었듯이, 내가 부모의 자리에서 사탄을 대응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힘을 가진, 한 사람은 힘들지만은 두 사람은 너무너무 쉬운, 얼마든지 사탄을 물리치고 넉넉하게 물리치니까 내가 또 자손을 번창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 사람의 능력.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한 개인에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창조주의 목적. 그냥 어떤 아무런 우리가 덜에 난 풀도, 가을에 그 열매를 퍼뜨리는 민들레 같은 걸 봐도요, 그 하나의 씨앗 자체가 이게 얼마나 가냘프요. 어디 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 덜풀에 꽃 하나도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그 씨가 어디에 날라서 어떻게 자라면서, 그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섭리를 나타내는 역사가 있는데, 인간은요, 모든 만물의 대표거든. 내 한 사람이 대표란 말이야. 대표. 어마어마한 목적이 있어요. 엄청난 목적이 있어요. 아무튼 개인의 능력 자체에 대해서 이걸요, 하찮게 하지 아니하고 존귀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내 개인의 위치가 있다. 지난 시간에 한 거 한 번 더 반복하는 겁니다. 자꾸 드러나는 게 좋죠. 그럼 땅의 능력이에요. 땅의 능력. 흙을 다루는 농부만 땅의 능력을 아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고, 뭐 땅이라 하면, 흙이라 하면 좀 농부가 참 제일 잘 아는 것 같은데, 제일 잘 알 수 있는 농부가요, 실제로는 땅에 대해서, 흙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일 몰라요. 농사 짓는 흙만 알지. 그것도 농사 짓도 자기가 짓는 작물, 거기에 준한 내용만 알지, 평생 가도요, 다른 작물에나 가면 어림도 없어요. 농부가 흙을 몰라요. 땅을 몰라요. 그럼 땅을 누가 알겠어? 땅의 능력. 땅에서 어마어마한 어떤 생산물이 나오고, 땅을 통해서, 흙을 통해서 수많은 다양한 어떤 광물이면 광물, 여러 가지 물질들이 땅을 통해서 형성되어지고 나타나는데, 이 땅의 능력, 그걸 사람이, 내가, 능력 있는 내가 그걸 밟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걸 딛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 발 밑에 있는 지금 한 뼘도 안 되는 이 발이 될지 모르면요, 여기 자체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내가 딛고 있는 거예요. 딛고. 땅의 능력, 가능성에, 그 자체를 내 환경 전체를 보고, 내가 있는 환경 전체, 내가 있는 어떤 삶의 범위, 바운다리, 내가 딛고서는 땅도 그만큼 어마어마한 어떤 요소가 있는데, 한 개인이 누리는 그 바운다리, 출퇴근한다, 뭐 사람을 만난다, 어디 간다 하는 이런 장소, 이 능력 자체가 어마어마해. 그런데 그런 장소 중에서 갈 곳 가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살아있는 기간이 뭐 얼마나 된다고 뭐 아무데나 들레발레 아무나 만나고, 이게 땅의 능력에 대한 내가 허비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보내서 어마어마한 어떤 요소 속에 있는 이 땅의 어떤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사는 시간 자체가 아주 제한되어 있는데, 그걸 뭐 마치 자기 시간인 거고 자기가 누리는 범인 줄 알고 자기가 가지 말아야 되는데, 뭘 놓고 사실은 말이죠. 뭘 놓고 돈 주고 저 멀리 있는 나라에 뭐 여행을 하시고, 물론 여행을 한 자체가 주어질 때는 해야 될 요소가 있지만 일부러 말이요, 내가 뭐 다른 데 가서 배워가지고 안 그러면 한가한 시간에 내가 그럼 여행이나 하자.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목적을 가져야 돼. 목적을. 어느 곳에 한번 가더라도 이것이 내 사는데, 내 땅인데, 내 능력인 범위가 들어가는데, 아무데나 그냥 한번 갔다 와서 잊어버릴 장소 같으면요, 가지 말아야지. 관광은 가지 말아야죠. 관광은. 단순한 관광은요, 가지 말아야 돼. 시간이 아깝대. 그 시간에 자기 주변에 땅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일이 얼마든지 있다. 얼마든지. 그런 내용으로 같이 연결해보고. 그리고 땅의 능력 중에서 개인이 먹는 음식, 음식이 이제 주어지는 과정, 모든 사람들이 다 음식은 땅에서 나오는 물질의 어떤 대표적인 건데, 요거에 대해서 내가 자세를 분명히, 음식에 대해서, 내 입에 들어가고 모든 사람이 입에 들어가는 건데, 그게 땅이잖아. 내가 누린다. 내가 이것을 정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복하는 거 아닌데 내가 분명히 음식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다. 그게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땅은 정복하는 게 아니고 결국 누리는 거고, 하나님의 목적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중에서는 관리적인 관리, 다스리는 요소가 있다. 2012년, 세 번째, 2012년 지나갔으니까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2012년 이거 자체를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 보상은 안 되는 거요. 2012년까지의 살아온 걸 결론을 딱 내야 되는데, 보상 받을 일은 아무도 없어요.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보는 즉시 행동을 해야 될 요소가 있어요. 누구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에 이걸 말이죠. 보는 대로 두 가지를 해요. 두 가지를. 하나는 11조에 11조. 지금부터 어떠든 간에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일단 11조부터 해놔야 돼. 사춘기 이전에 있으면, 사춘기 지난 사람은 11조를 해야 되는데, 사춘기 이전에 있으면은 11조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고, 또 어린아이가 내 밑에 자란 자녀가 있다. 그럴 때는 11조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도록 주변에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누구든지 일단 11조를 해야 돼요. 11조를 하면은 7년 정도 지나면 제한을 둡니다. 11조하고 7년이 지나면은 7년 지난 과정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7년 동안 일단 기다려야 돼요. 전단지가 막 돌아다녀요. 전단지가. 안 그러면 광고물로 막 텔레비전 광고가 막 나오고 그럴 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광고는 안 보이지만 전단지로 지금 돌릴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는 아마 실제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기획은 다 돼 있어요. 전단지 기획은 다 돼 있고 포토샵으로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시간 조절하는 거하고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을 바라보고 이제 오늘 말씀했지만, 이 엘리베이터, 우리 교회에 중단됐던 엘리베이터 오늘 결정 났거든.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요것도 과정에 들어있지. 요 사건 지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에 따라서 이제는 전단지 배포한다 하고 지금 있는데, 제일 시발점이 어려요. 엘리베이터 부강산과 엘리베이터 가동 판결 오늘 났거든요. 원하는 대로 엘리베이터 운행해라. 아까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 예배로 감사도 하고 감사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판결문이 도착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7년이 차면은 주변에 여러 가지 전단지가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뭐냐니까, 지금 여기 앞으로 계속 나겠지만은 이 교회 노동시장 개입해서 방법이 막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요소가 다 들어있는데, 딱 요건이 뭐냐니까,
제일 중요한 공통점이 뭐냐니까 7년 동안 11조 경력, 11조 이력 거기 있어야 가입이 되도록 들어간 요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이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어느 나이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어도 그때 봐가지고 하면은 이미 그 나이대가 자기가 그 나이가 돼서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이미 지나버렸든지 가장 힘있게 할 수 있는 때가 있었는데 그 나이가 지나버리는지 안 그러면 또 그 나이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차버리든지 뭐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해놔야 보는 대로 바로 해놔야 여러 가지 그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먹는 음식에 지금은 당장 안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해야 돼요. 감사. 아까 땅의 그 능력이라잖아요. 개인의 능력도 표현해주는데 나타나지만은 땅의 능력,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는 개인에게 입으로 들어오는 그 음식, 그 땅에서 나오는 어떤 대표적인 내용이 인간에게 들어오는데 내한테 들어오는 그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그 고백이 그 시간만 나오면은 지금 요 7년 11조하고 때가 돼서 이제 하면은요 그 사람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소위 말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요일이 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없는데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이 본인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이게 동참하는 사람에게는 나중에 죽고 나서 동참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없을 때니까 더 큰일 할 수 있는 기회는 아마 살아있을 때 하는 사람보다는 좀 적을 기라. 그거는 분명할 요소는 있죠. 이거 뭐 자체가 캐파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참여하게 되겠는데 내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좀 능동적으로 조직하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이래 보고 있어요. 이제 이걸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이런 내용이 역사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 하는 문제하고 이거 역사 교육 자체가 참 약해가지고 나타나는 요소. 오늘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당장에 있는 이야기를 딱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저께 그렇죠. 어저께 미국 갔잖아요. 방미. 그리고 오늘 그 텔레비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갔는데 6월 12일이 북미 정상회담. 이게 이제 약속이 돼 있거든. 날짜가 발표됐고 싱가포르 산다고 다 장소가 돼 있어요. 그 요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묘한 것은 뭐냐,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저녁에도 들었고, 아니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잘하게 하는 어떡하니 이미 발표는 됐으니까 남한에서 지난번에 4월 27일 날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만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제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도록 가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한국에서는 이 북미 정상회담이 잘 풀려야 한국이 북한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 자체가 많이 있으니까 뭐 기대가 많이 된단 말이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니까 북미 정상회담 이미 한다고 발표가 됐는데 오늘 트럼프하고 문재인하고 대통령이 둘이서 앉아있는데 트럼프가 영어로 막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문재인은 말도 못 알아듣고 금방금방 통역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이게 그냥 보통 남들 이제 외국어로 이야기하면 잘 알아듣는 듯이 입가에 뭐 미소만 떡 뜨고 있는데 뭐 그 표정 자체가 너무 획일적으로 딱 그 표정 입
깍 다물고 얼굴에 미소가 있는 듯이 하면서 알아듣는 듯이 하는 그 태도. 근데 실제로 못 알아듣는. 근데 그 내용이 지금 무슨 내용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냐면은 북미 정상회담 안 열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거 놀랄 일 아니에요? 나는 그게 놀란데 안 열리려고 하는 것도 지금 열게 만들어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막 예를 써가지고 그거 깨지 못하나 싶어서 막 북한을 달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떡하니 북미 정상회담 열어서 그 다음에 이게 잘 끝나야 그 다음에 남한에서 북한을 막 힘대로 도와주려고 하는 그로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북한은 잘 다스렸다 생각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이겠지만은 아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옆에 앉혀놨고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무슨 망신? 북미 회담이 안 열릴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있는 기자회견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망신살이가 아니잖아요. 저는 볼 때 그래요. 뭐 전 세계 다른 사람들은 그거 뭐 하나의 지나가는 해프닝인가 볼지 모르지만 보통 망신살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미국 간 사람이 북미 정상회담 확실하게 열린다. 이 말에도 시원치 않는데 안 열릴 수도 있다. 내가 그걸 듣고요.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에 똥칠하는 것도 좀 똥이란 말을 써서 미안합니다만 그 말을 내가 안 쓸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저런 방법으로 뭐 좀 하여튼 한 대 주치 받고 싶다 이 말이죠. 표현이 그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뭐 참 말은 못하지만은 미국 대통령으로 볼 때는 주먹을 쥐고 한번 치 받고 싶은 정말 뭐 넉아웃 치고 싶은 그런 어떤 심정의 표현이 아닌가. 이 보통 일이 아니죠. 국가에서 또 우리 한국에서 돌아오면 어떻게 평론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 봐요. 미국이 한국 대통령에게 어퍼컷이나 어떤 뭐 건투를 치면 말하죠. 링에서 막 두들기 패서 죽신나게 넋신나게 두들기 패고 싶은 그 마음이 표현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래 보고 있어요. 지난번에 중국에 갔을 적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그 기자가 중국 공안에게 완전히 그것도 그것도 묵사발 난다 가나? 중국에 그렇게 무안을 당한 정도로 대통령의 그 위신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라고 평을 받았거든. 그때도 만나려는 사람도 안 만나주고 국가 주석 시진핑도 아닌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나자 그래도 안 만난다는 거죠. 피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자는 기자대로 넋신나게 맞고 아무 말도 못하고 김정은이 이번에 뭐 4월 27일 하고 난 뒤에 정상회담 하고 난 뒤에 중국으로 갈 때 먼저 중국 갔다 온 게 있는데 또 다음에 두 번째 중국 갈 때 문재인이가 알았어야 돼. 김정은이가 이게 지금 보통 갖고 노는 게 아니구나. 남한을 갖고 노는구나. 이번에도 핵시설 파괴하는데 우리나라 대표들 부르려고 처음에 약속했다가 취소하면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다 참석했는데 오늘인가 후발주자가 또 후발로 다시 변경한다고 하면서 데려갔다는데 이 우리 북한에서 이 남한을 말이죠 갖고 노는데 갖고 노는 줄 모르고 그저 중국에 들썩 일본대로 반일 강경케 하고 일본을 막 헤쳐가고
주변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주변에 북한에 의해서는 갖고 놀리고 중국에는 이미 1차적으로 묵삽을 하고 이번에 미국 가서는 완전히 링에 완전히 다운돼 버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의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여기 역사학 관계되는 이 노동 시장학 관계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 대통령의 자리 위치가 이 나쁜 선례예요. 나쁜 선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거든요. 탄핵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은 안 해야 돼. 적어도 역사를 아는 것 같으면 이게 반정이거든. 옛날 같은 반정이다. 반정. 응? 이거 정말하면 이제 쿠데타란 말이에요. 쿠데타. 임기 자체가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뭔가가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서 말이 쿠데타가 아니지만 이 완전히 옛날 같으면 이건 역모라 역모. 그러면 안 해야죠. 응? 이번 기회 안 한다. 이거는 페어플레이가 아니다. 나 정정당당하게 내 선거를 통해서 하겠다. 임기 다 끝난 상태에서 하겠다. 요랬더라. 이 역사와 관계되는 거 아니야. 이 역사성이 낮다는 거예요. 중국의 행보, 북한이 중국 넘어갈 때, 두 번째 넘어갈 때는요, 첫 번째 넘어갈 때는 어떻게, 참, 어쩔 수 없이 갔다 했는데, 회담을 하고 4월 27일 만나고 갔다. 이거는 북한이 해서 안 되는 행위죠. 그건 남한 대통령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 중국을 얼마나 싫어하는데, 역사적으로. 아니, 그걸 어쩔 수 없이 또 간다? 이거는 보통 낌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역사와 관계된단 말이에요, 역사. 응? 역사성에 대해서, 역사에 대한 보는 관점이 너무 없다는 게 너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자리가 왜 이래 되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후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힘을 내가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노동계통이에요, 노동계통. 운동권. 북한과의 관계되는 정교조, 교원노조, 그 다음에 주사파, 그 다음에 이 노동하는 노동조합. 여기서 특히 민주노총에서 데모하는 쪽에서 하는 사람들만 관계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밀고 있어요. 그 역사성이 얼마나 약하고, 그 자체가 어떤 여러 가지 사항을 객관적으로 잘 따듬어서, 이런 거는 이렇게 하고 저런 거는 이렇게 해서 국가적인 여러 가지 모델이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잘 감안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저 나가서 주목하면 휘둘러 보고, 감하면 질러 보고, 통하면은 진행하는 거고, 그냥 막아버리면, 아이고, 돌아서면 되지 뭐. 요런 식이래, 요런 식. 이게 뭐 줏대도 없고, 대통령이라는 이시도 없고, 김정은한테는 그냥 뭐 아부하는 식으로 보고하는 식으로, 지난 4월 27일 그렇게 말 많이 막 혼자 떠들더니, 중국에 가서 만신창이 되고, 미국에 가서 완전히 다운돼 버리는, 오물 뒤집어 쓴 거예요, 오물. 이번에 미국 가서 오물 뒤집어 쓴 거예요. 역사성이 갖겠네, 이게 다. 교육의 역사성. 바로 이들이 정교조 하면서, 주사파를 하면서 지금 나타난 행위,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를 지금 얼마나 많이 뒤집어 난. 지난 주간에 있었던 5.18 이 항쟁도, 항쟁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들, 전부 다 지금 그 참석한 사람들 마치 국가 유공자 선열에 서가지고 대우를 해준다 하는데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것 자체를 봐줘야 돼요. 5.18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북한이 개입한 거 인정을 하고 남한에서 총질해서 나타난 내용은요, 이걸 구분해야 돼요. 구분해서 괜히 강조라는 지역을 특별 지역처럼 우상하고 특별히 하는 이런 내용요. 이걸 어쨌든 이것 자체를 없애야 돼요. 없애면서 전 나라, 우리나라 전체가 국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이걸 나타내줘야 돼요.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전혀 노력하지 않고 5.18 성령묘지에 못 가는 대통령이 있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건 안 되지.
그리고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은, 농민운동 하는 거, 이 농민운동, 동학난 자체를 1894년, 1894년인가? 동학난 그걸요, 농민전쟁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게 자체가 전체가 다 이 호남 지역에 농민들이 많으니까, 이거 연결됐다. 노동계, 민주노총, 5.18, 전교조, 주사파, 이게 전체가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다 농민까지 이어가지고는. 참,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북한 하나만 딱 잡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만 딱 잡고 있으면, 서로 간에 남북이만 딱 손잡아버리면 통일이 될 거 없고, 주변에 여러 가지 내용이 그냥 알아서 처리하겠거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게 역사성의 결여란 말이에요, 역사성이. 그래, 노동시장하고 분명히 관계되는 거죠. 노동조합 자체에 이것이, 얻은 것이 바르고, 얻은 것이 나쁜지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게 노동운동이고, 선을 꺼줘야 되는데, 이 선을 안 꺼주고, 그냥 같이 자기 밑에 우리 편이다 해갖고, 정교조, 노동조합이냐, 그것도. 중요한 건 또 그렇습니다. 역사 문제. 지난 시간에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하고 터키하고 지금 관계가 동맹관계인데 그 지금 동맹관계에서 시리아 정부군이 지금 소련하고 북한이 개입되거든. 시리아 정부군하고 소련, 북한 개입되어 있어요. 이스라엘과 터키하고는 우리한테 6.25 사변 때 우리한테 파병한 우리 우방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시리아 정부 편을 들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관계성을 좋게 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우방이라 하는 터키하고 이스라엘 자체를 완전히 배제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대놓고 지금 말이에요. 국가의 어떤 그 자체,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 자체, 역사성 자체를 완전히 힘을어버려요. 그 대통령이라도 역사 앞에는 역사에 대해서 무식하고 역사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을 못 가지면은 이리저리 다니면서 얻어맞기만 얻어맞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주어지도 못하는 거예요. 주어지도 지난 4월 27일 있었던 그 사건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좋은 기회인데 남북 정상회담 자체는 정말 좋은 기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고백만 하면은 그 고백만 했더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생전에 정말 참 두 번 다시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자꾸 연결되도록 나오는데 우리가 통일, 우리 힘으로 통일, 아까 방송한 데 보니까 우리 힘으로 통일하자.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이 어디 있어, 이런 엉터리 같은.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게 한 사람이 남북만 손잡았다고 해서 그렇게 통일되고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한 나라의 역사가 그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역사 문제, 이 교육은요, 할 때 안 해나면은 대통령 시키나도, 정말 큰 힘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를 주어도 얻어맞기만 하고 다니는 그런 형태밖에 안 돼요. 분명히 금년 안에 있을지 모르지만은 엄청난 사태가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서 나타날 거라고. 우리 국민들 전체가 보는 불행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난달 4월 27일 사건 남북 정상회담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이 고백을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하고 관계되는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는요 연결해서 고백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있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